레치에 이어서 이번에는 플립플랍에 대해서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립플랍은 레치를 이용해서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여기 지금 보면은 D레치가 두 개가 있습니다. 앞에 하나 있고 뒤에 하나 있는데요. 이 두 개의 D레치가 서로 직렬로 연결되어 있고요. 클락 신호의 값이 서로 반대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앞에 거는 클락이 그대로 들어가고요. 뒤에 거는 클락에 바가 들어갑니다. 클락 바가 입력으로 들어가죠. 자, 여기에 앞에 있는 거를 우리가 마스터 D 플립플랍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뒤에 있는 거를 슬레이브 D 플립플랍입니다. 마스터의 출력을 QM, 슬레이브의 출력을 QS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 회로가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 타이밍도를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클락이 이렇게 주기적으로 움직이고요. 클락이 0이었다가 이제 1이 됩니다. 클락이 1이 되면은 자, 이 회로가 이네이블 되는 거죠. 이 회로는 클락이 1이면은 이쪽 클락 신호는 0이니까 얘는 홀드 상태에 들어가요. 얘가 이제 업데이트를 하는 동안에 뒤에 거는 슬레이브는 홀드가 됩니다. 그래서 클락이 1일 때 D가 지금 이렇게 바뀌는데 D가 바뀌는 거를 그대로 QM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QM은 D를 따라가고요. QS는 QM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홀드 상태에 들어가 있으니까요. 클락 때문에. 클락 바가 여기에 슬래브에 가해지고 있죠. 그러다가 이제 클락이 1인 시간이 끝나고 0으로 이제 내려가요. 0으로 내려가면 어떻게 되냐면 뒤에는 슬레이브는 업데이트가 가능한 상태가 되고 마스터는 홀드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클락이 0으로 떨어지면은 QM은 안 바뀝니다. 가장 최근에 QM 값을 그대로 유지하게 되는 거죠. D가 이렇게 막 바뀌어도 QM은 안 바뀌어요. 자, 근데 이제 QS가 어떻게 되느냐 생각해 보면은 QS는 클락이 1인 기간 동안에 바뀌지 않다가 자, 0이 되면은 이제 바뀔 수가 있는데 요 0이 되는 기간 동안에 QS가 바뀔 수 있는데 계속 바뀔 수 있는 게 아니고 QM을 읽어가는 거잖아요. QS는. 근데 QM이 요 업데이트 기간 동안에는 안 바뀌니까 QS가 바뀔 수가 없는 거죠. 단 바뀔 수 있는 시간은 딱 한 번뿐이에요. 클락이 1에서 0으로 바뀌는 그 과도기 기간. 그때 이제 QS는 가장 최근의 QM 값, 업데이트된 가장 마지막 QM 값을 QS가 읽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QS가 1로 바뀌는 거죠. 자, 이것을 밖에서 바라보면 어떻게 보이냐면은 클락이 1에서 0으로 바뀌는 순간에 QS가 바뀌는 걸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클락의 폴링 엣지 1에서 0으로 떨어지는 이 클락의 엣지의 순간에 그때의 그 D 값이 QS로 전달된다 라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엣지 트리거드 회로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뒤에 내용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보면은 클락이 자 크게 봐서 클락이 1에서 0으로 바뀔 때 QS가 바뀌는데 무엇으로 바뀌느냐 하면은 D 값으로 가장 최근의 D 값으로 바뀝니다. 1에서 0으로 바뀌는 이 순간의 값. 그래서 1에서 0으로 바뀌는 순간 여기도 있죠. 이 순간에 D가 지금 여기 0이죠. 그러니까 QS가 0이 되는 겁니다. 여기도 떨어지는 순간이 있는데 D가 0입니다. 그러니까 QS도 0이에요. 이때 이제 QM은 이제 중간 값이니까 클락이 1일 동안에 QM은 D하고 똑같이 움직입니다. 보시면 D가 움직이는 모양하고 QM이 움직이는 모양이 클락이 1일 때는 똑같아요. 그러다가 클락이 0이 되면은
클락이 0인 구간 동안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QM이 변화가 없죠. 계속 똑같은 값으로 있는 거예요. 1일 때만 바뀌고. 그래서 이 엣지에 해당하는 이 부분들, 클락이 엣지에 해당하는 부분들에서 QS가 가장 마지막에 QN 값, 즉 D 값, QN 값이 D 값이죠. 예, 가장 마지막에 QN 값, 클락이 1이 가장 최근에 1이었을 때의 그때의 D 값이 QN 값이고, 그 QN 값이 결국 이제 Q 값이 되는 거죠. QS 값이 되는 거죠. 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폴링 엣지에서 D 값이 Q로 전달된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거 심볼로 나타내면, 하나의 심볼 나타내면 이렇게 그려집니다. 렛지 그림하고 차이가 뭔지 한번 보세요. D 렛지 그림에서는 여기 클락이라고 된 부분의 앞에 삼각형이 없습니다. 이렇게 삼각형 신호가 있다는 거, 이 부분이 바로 플립플랍이라는 뜻이에요. 여기 들어오는 신호의 이벤트에 반응하는 회로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그냥 삼각형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동그라미까지 있죠. 그것은 요 신호가 1에서 0으로 이동하는 요 순간을 포착한다는 말이에요. 1에서 0으로. 만약에 0에서 1로 바뀌는 때를 포착하는 신호면은 요 동그라미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요 D 플립플랍은 두 가지 타입이 있어요. 저렇게 그 삼각형 앞에 버블이 있는 게 있는가 하면은 삼각형 앞에 버블이 없는 이런 형태가 있습니다. 이거는 포지티브 엣지 트리거드예요. 그러니까 클락이 0에서 1로 바뀌는 요때 D를 읽어가는 거고요. 요거는 1에서 0으로 떨어지는 요 순간에 D를 읽어가는 겁니다. 자, 여기 잘 보시면요. 요 예제에서 클락이 이렇게 떨어질 때는 D가 안 바뀌고 이렇게 스테이블 하겠습니다. 그 구간 동안에는. 이거는 서로 약속이에요. 클락이 1에서 0으로 클락이 떨어질 때 D가 바뀐다. 그러면은 출력 상태가 디파인이 안 됩니다. 그래서 클락의 그 이벤트가 일어나는 그 순간, 그러니까 요 회로 같은 경우에는 1에서 0으로 바뀔 때는 상관없어요. 이때는 뭐 D가 어떻게 돼도 상관이 없는데 1에서 0으로 떨어질 때는요, 그 앞뒤로 얼마간 D가 움직이면 안 돼요. 그래야지 출력이 안정적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출력이 바뀌게 정확하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바뀌게 하기 위해서는 이 폴링 엣지 근방에서는 D가 움직이지 않고 스테이블하게 남아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Q가 제대로 바뀐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걸 마스터 슬레이브 D 플립플랍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D 플립플랍은 또 다른 형태가 있는데요. 요거가 안에 낸드 게이트 몇 개인지 기억하시나요? 네, 4개가 필요합니다. 낸드 4개를 이용해서 이렇게 하고요. 요 앞에 또 클락을 받기 위해서 낸드가 2개가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낸드 4개가 하나의 D 플립플랍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부 낸드 8개 필요한 거죠. D 플립플랍 2개가 낸드 8개가 필요하고요. 여기 인버터까지 하면은 뭐 9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요거를 좀 더 적은 수의 낸드 게이트를 써서 똑같은 기능을 하는 플립플랍을 만들어 낼 수가 있습니다. 요 다음 슬라이드에 있는데요. 요거를 한번 보시면은 6개만 있으면 돼요. 예, 아까 9개 필요했는데 여기 6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의 플립플랍을 가지고 만든 D 플립플랍인데 6개의 낸드를 가지고 투인풋 낸드, 뭐 1개는 이제 3인풋 낸드예요. 요거 빼고는 다 투인풋인데요. 그거를 심볼로 지금 그렸습니다. 이렇게 버블이 없어졌죠? 예. 포지티브 엣지 트리거드
D 플립플랍입니다. 6개의 낸드 게이트를 써서 만들었다. 자, 이게 어떻게 해서 D 플립플랍으로 작동하는지 한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자, 클락이 0일 때 여기 이제 D가 1인지 0인지 관계없이 D가 있으면은, 자, 클락이 0이니까 어떻게 돼요? 클락이 0이니까 여기 0이 들어가고 여기도 0이 들어가죠. 그러면 낸드 게이트 출력은 무조건 1입니다. 하나만 0이면 1이 돼요. 그래서 여기 1이고요. 그래서 D하고 1하고 낸드를 하니까 D 프라임이 나오고요. D 프라임이 여기도 전달되고 여기까지 갔습니다. D 프라임이. 자, 여기 1이 하나 들어와 있으니까 1하고 D 프라임하고 낸드를 하면은 출력은 D가 되겠죠. 예. 여기까지가 이제 여기 클락이 0일 때의 어떤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 P1하고 P2가 11이니까 여기 출력 쪽에 있는 낸드 게이트는 상태를 유지하는 거죠. 그대로. 홀드 상태입니다. 얘는 홀드 상태. 값이 기억이 과거에 있던 값을 계속 유지하게 되는 거죠. 노아 게이트일 때는 00인 것이 이제 홀드인데요. 노아일 때는 여기 0, 여기 0 이렇게 되는 게 이제 홀드 상태인데 낸드 게이트일 때는 1, 1이 홀드를 유지해 줍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여기서 끝나고 클락이 이제 1로 바뀌었어요. 라이징 엣지가 된 거죠. 여기 1로 이제 딱 바뀌었을 때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자, 여기에 그 입력이 1이고 이쪽에도 입력이 1이고 여기는 D 프라임이고 하니까 1하고 D 프라임하고를 낸드를 하니까, 예, 여기 P2가 1이 아니고 이제 D가 되는 거예요. D가.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D 입력이 아까 있었고, 그리고 한쪽이 아까 0이었는데 0이 아니고 이제 1로 바뀌니까 1하고 D하고 낸드를 하니까 D 프라임으로 이제 바뀌는 겁니다. 자, 한쪽이 D고 한쪽이 D 프라임이면은 셋이든지 리셋이 되든지 하는 겁니다. 이 회로는 서로 다른 값을 가지죠. 예를 들어서 D가 0이었다. 그럼 D 프라임이 1인 거죠. 하늘색 부분을 주목해 주세요. 자, 0이었다 그러면은 여기 Q는 1이 됩니다. 그리고 6번 낸드 게이트는 두 입력이 다 1이니까 0이 출력이 돼요. 그래서 셋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자, D가 입력 D 값이 1이었다면은, 입력이 1이었다면은 이쪽에 DQ가 1이 되는 거죠. 그 보라색을 봐주세요. 만약에 D가 0이었다면, 즉 D 프라임이 1이었다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은 여기 6번 게이트 출력이 1이 되고요. 1하고 낸드를 하면은 출력이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D가 0이었다면은 Q가 0이 되고, 이렇게 해서 업데이트가 지금 이루어집니다. 그러다가 이 상태에서 이제 클락이 다시 1로 돌아가면은, 0으로 돌아가면은 홀드 상태에 들어가서 한번 라이트 된 거를 계속 유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구조를 가지면은 D 플립플랍을 더 적은 수의 낸드 게이트를 갖고 구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생각할 게 있습니다. 이 낸드 게이트들이 프로포게이션 딜레이를 가져요. 그냥 입력이 바뀐다고 출력이 바로 바뀌는 게 아니라 약간의 딜레이를 가지죠. 예를 들면 아까 클락이 0에서 1로 바뀔 때를, 그 순간이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었는데, 자, 클락이 일단 0인 상태에서 생각해 보세요. 클락이 0인 상태에서 D가 지금 이 연두색 패스를 따라 가지고 값이 퍼져 나가죠. 자, 가장 긴 경로가 낸드 게이트 하나, 둘, 두 개를 통과하는데 걸린 시간입니다. 낸드 두 개를 걸리는 그 시간 동안에는 클럭이 0이면서 D가 안 바뀌어줘야 돼요. 요 사이에 D가 바뀌면은 클럭이 1로 가기 전에 적어도
낸드 게이트 2개 통과할 정도의 시간은 D가 벌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 정도는 움직이지 말고 있어야 다음 값으로 세팅하기 위한 준비가 끝난다는 거죠. 요거 통과하고 요거 통과해서 여기 2번 게이트 입력에 딱 대기하는 동안에는 D가 움직이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클락이 1로 바뀐 뒤에 어떻게 되냐면 요 낸드 게이트의 출력이 여기를 통과해서 이거 하나 통과하고 요거 통과해 가지고 요까지 와서 D하고 D바가 딱 요거 5번 6번 게이트 앞에 대기가 돼야 돼요. 그동안 예, 역시 또 D가 움직이면 안 되죠. 요 하늘색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연두색 부분하고 요 하늘색 부분의 요 시간 동안에 D가 바뀌지 말아야 향후에 출력 Q가 안정적으로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시간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홀드 타임하고 셋업 타임이라고 불러줍니다. 클락이 라이징 엣지가 되기 직전에 얼마 동안 시간, 그걸 셋업 타임이라고요. 셋업을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라는 거죠. 연두색 부분. 그 다음에 클락이 바뀐 다음에도 계속해서 남아져 있어야 되는 시간, 홀드 타임입니다. 그래서 셋업 타임 동안에 입력이 안 바뀌어야 되고요. 홀드 타임 동안에 클락이 바뀐 뒤에 또 안 바뀌어야 Q가 원하는 값을 확실하게 가질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 홀드 타임이 지난 뒤에는 이제 D가 바뀌어도 좋은데 Q가 바뀐 데는 또 약간의 시간 딜레이가 걸리죠. 요 낸드 게이트를 통과해서 Q가 바뀌고 Q바가 바뀌려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5번 낸드 게이트 외에 6번 낸드 게이트까지 거쳐야 Q바가 안정적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클락의 라이징 엣지 이후에 홀드 타임이 지나고 좀 더 지나서야 이제 출력이 온전하게 다 두 개가 나오는데 그때까지 시간을 프로포게이션 딜레이라고 합니다. 클락 투 Q 딜레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클락 투 Q 타임이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세 가지 그 시간과 관계된 중요한 그 텀들이 있습니다. 셋업 타임, 홀드 타임, 프로포게이션 딜레이. 이것이 우리가 플립플랍의 타이밍적 특성을 말할 때 꼭 나타나는 용어들이니까 잘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실제 이제 존재하는 반도체 칩들의 데이터 시트를 보면은 이 파라미터들이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요, 7474라고 하는 그 D 플립플랍 두 개가 들어있는 반도체 IC 칩이 있는데요. 거기를 보시면은 그 데이터 시트 일부에 TSU, TH, TPLH, TPHL이라고 하는 이런 파라미터들이, 타이밍 파라미터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타이밍 파라미터에 대한 그림 설명이 있는데, 여기 이제 클락이 0에서 1로 올라가는데, 클락이 50% 수준이 된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자, 데이터 값, 입력 데이터 값이 50% 원하는 위치에 도달한데, 요 시간, 도달한 데 걸리는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요 앞에가 셋업 타임입니다. 요만큼은 입력이 바뀌면 안 된다. 밸리드한 값을 유지해야 된다는 거죠. 그 기간 동안은. 그리고 클락의 50%부터 데이터 변화의 50%까지 그 홀드 타임이라고 이렇게 붙여놨죠. 이름을 셋업 타임, 홀드 타임. 그리고 프로포게이션 딜레이도 있는데요. 그거는 클락 신호가 이렇게 있는데, 예, 클락이 50%에서 다음번 50%까지 바뀌는데 걸리는 시간을 TPLH라고 했어요. Low to High. 출력이 0에서 1로 바뀌는데 걸리는 시간입니다. 예, 출력값이 클락이 바뀌고 나서 출력값이 바뀌잖아요. 즉시 바뀌는 게 아니라, 예, 여기 TPLH라고 했는데, 요거는 P는 Propagation Delay라는 뜻이고요. LH는 출력이 low에서 high로 바뀌는 시간이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Q가 50% 수준에서, 클락의 50% 수준에서
Q가 50% 시전에 도달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 이렇게 돼 있죠. 요건데 떨어지는 쪽도 마찬가지에 클락이 50% 수준에서 출력이 50% 수준까지 바뀌는데 걸리는 시간 TPHL High to Low Delay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런 것이 이제 데이터 시트 보실 때 이게 무슨 뜻인지 이제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D 플립플랍에다가 리셋 기능을 넣을 수 있습니다. 클리어. 이거 비동기 클리어라고 해가지고요. 클리어 신호가 가해지면은 즉시로 출력 Q가 0이 되는 거예요. 다음번 클락의 이벤트를 기다리지 않고 클락이 무슨 값인지 상관 안 하고 무시하고 그냥 Q를 바로 0으로 보내버리는 게 클리어고, 프리셋은 클락과 관계없이 이번에는 출력을 1로 만들어주는 신호예요. 둘 다 비동기 제어 신호입니다. 그러니까 클리어가 1이면은 즉각적으로 출력이 0이 되고 프리셋이 1이면 즉각적으로 1이 돼요. 여기 지금 클리어 바, 프리셋 바니까 클리어가 0이 되면은 즉각적으로 출력이 0으로 되고 프리셋이 0이면은 즉각적으로 Q가 1이 되는 겁니다. Q바는 Q의 반대니까 따로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예, 이걸 심볼로는 이제 이렇게 나타내요. 그래서 클리어 신호 앞에 버블이 붙어 있다는 것은 얘 클리어가 액티브 로우란 얘기죠. 얘가 0일 때 활성화된다는 얘기고요. 프리셋도 여기에 버블이 있다는 것은 프리셋 바라는 거예요. 이 신호는. 프리셋이 0일 때 출력값 Q가 메모리에 들어있는 값이 1로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클럭 앞에 버블이 붙어 있는 거는 액티브 로우 라직이니까 폴링 엣지에서 D 값을 읽어가는 그런 메모리다라는 뜻이죠. 지금 클리어가 여기 가해져 있는데 여기 어떻게 해서 클리어로 작동하는지 잠깐 보도록 하죠. 자, 클락이 0일 때라면 생각해 보겠습니다. 클락이 0이면 이제 경우의 수를 둘로 나눠야 돼요. 클락이 0일 때하고 클락이 1일 때하고, 클락이 0이면은 여기 0이 있게 되고, 그 다음 이제 클리어는 지금 0인 거죠. 클리어가 0이니까 얘도 0이고 얘도 0이고 이런 상태에서, 자, 여기가 한쪽이 0이면은 낸드 게이트 출력은 다 1이 되죠. 예, 낸드 게이트 출력은 여기도 1이고 여기도 1이고 여기도 1이 됐어요. 자, 이 상황에서 프리셋은 지금 안 가해지고 있으니까 1이고요. 여기서 이제 다음 스텝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요 1이 이제 요 1하고 요 1하고 두 개가 만나 가지고 이 낸드 게이트 입력이 다 1이니까 출력이 이제 0이 되는 거죠. 그럼 얘가 0이 되면은 그 다음에는 이쪽은 1이 됩니다. 자, 한쪽이 1이고 한쪽이 0이니까 이게 리셋이 되는 거예요. 출력이 0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클리어가 되는 겁니다. 클럭이 이번에는 1일 때라면 생각해봐요. 클럭이 1. 자, 클리어는 원래 0, 지금 클리어는 0이고 클럭이 1일 때도 이제 클리어가 되는지 보는 거죠. 클럭이 1이고 그러면은 지금 이 두 개가 0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요 낸드 게이트 출력은 1이고 얘도 1이 되죠. 그리고 클럭이 1이니까 클럭 바에 의해서 여기가 지금 0이니까 이쪽도 이제 1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가 1이고 또 한쪽이 1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0이 나오는 거죠. 여기 또 이제 클리어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자, 그래서 이 클럭이 1이건 클럭이 0이건 클리어가 0이 되면은 바로 출력을 0으로 만들어준다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프리셋 쪽도 똑같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 이렇게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렇게 생긴 엣지 트리거드 우리 6개, 낸드 6개로 된 이거는 어떻게 또 그러면 클리어를 만드느냐. 얘는 지금 클리어 신호가 여기 낸드 게이트 세 군데 이렇게 들어가서 비동기 클리어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클리어가 0이면은
여기 클락 신호에 관계없이 바로 즉각적으로 Q를 0으로 만든다는 얘기죠. 이것도. 자, 지금 이제 클락이 0일 때 하고 1일 때 하고 이것도 나눠서 한번 따져 보겠습니다. 자, 클락이 0이에요. 클리어도 0이고, 그러면 여기 낸드 게이트도 입력이 요런 데가 이제 0이 되는 거죠. 이 상태에서 다음번 스텝이면은 이제 요 낸드 게이트 출력이 이렇게 1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됩니까? 얘가 1이고 얘가 1이니까 이거 두 개가 1이니까 이 낸드 게이트 출력이 0이 돼서 클리어가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클락이 1일 때도 한번 따져 볼게요. 자, 클락이 1일 때 요 클리어 신호에서 여긴 0이고요. 요 클리어가 여기 0으로 들어가 있고, 여기서 요 다음 그 조금 대기하면은 요 클리어 0이어서 요 낸드가 이제 1이 되고요. 또 얘도 1이 되고 1이 두 군데 됐어요. 요것도 1이 되고요. 이 상황에서 이제 다음번 순서는 자, 1하고 요 1하고 더해져서 요 낸드 게이트 출력 0으로 만들어서 또 클리어가 됐어요.